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건축 설비기사 또 산업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 3과목 공기조화죠. 그죠? 공기조화. 공기조화의 중에서 이제 처음에 들어갈 게 이제 우리가 공기조화 부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공기조화 부하. 예. 이제 공기조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하가 그 실에 생겨서 이 공기조화를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열이라는 것은 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이 되죠. 그죠? 예, 온도는 높은 곳에 열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열취득이라는 말을 써요. 열손실이라는 것은 겨울철에 우리가 그 열손실이 되는 거고, 열취득은 여름철에 그 열취득이 되는 거예요. 자, 열손실이라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어떠한 실이 있는데, 이러한 실이 있는데 이 실의 온도가 이 겨울철이면 실내 온도는 한 22도씨로 유지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 공기는 T0는 몇 도냐면은 한 마이너스 10도씨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자, 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실내 공기가 외부로다가 빠져나가겠죠. 그죠? 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즉 실내의 열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손실. 이게 바로 열 손실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는 실내 공기가 실외의 공기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실내에서 실외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 손실이 됩니다. 그게 바로 난방 부하가 되는 거예요. 난방 부하, 히팅 로드가 되는 히팅 로드. 그래서 이러한 열 손실이 되는 만큼, 열 손실이 열에서 빠져나가는 만큼 계속 여기에다가 뭐를 공급해 주냐? 열을 갖다가 열 공급을 해줘야 되죠. 열 공급을 해줘야만, 빠져나가는 만큼 열 공급을 해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손실된 열을 공급해 줘야 하는 그 열의 양을 갖다가 우리는 난방 부하라고 그런다. 예, 손실이 되는 만큼을 갖다가 열 공급을 갖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양을 갖다가 우리는 난방 부하라고 그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름철이에요. 여름철. 자, 여름철입니다. 여름철 실내 공기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를 26도씨 정도로 맞추고 우리가 살고 싶어요. 예, 26도의 쾌적한 온도와 뭐 상대수도 한 50%를 맞추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의 온도는 외부의 온도가 한 32도씨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실내로다가 열이 취득이 됩니다. 열 취득. 예, 외부의 높은 온도가 열이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 취득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26도씨를 유지를 해야 되려면은 실내의 온도를 갖다가 뺏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실내 온도를 뺏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를 공급해 줘야 되느냐? 찬 공기를 갖다 공급을 해줘요. 찬 공기를 갖다가 들어오는 만큼,
열 취득된 만큼 공급을 해서 26도씨를 맞춰줘야 된다. 자, 열 취득이라는 것은 이 열 손실과 반대로 여름철에는 실내에 냉방을 하게 될 경우 실외의 공기가 실내 공기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실외에서 실내로 열이 침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열 취득이에요. 그럼 냉방 부하는 쿨링 로드는 취득된 열만큼 제거를 해줘야 되는 열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기 조화 부하는 이렇게 건물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 및 제거해야 하는 열의 양을 갖다가 우리는 공기 조화 부하라고 그런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기 조화 부하라고 그런다. 자, 그럼 부하 계산은 이러한 그 냉난방 부하를 갖다가 계산하는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목적이 그 목적이 자, 목적이 뭐냐? 어떤 건물을 냉난방할 때 쾌적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냉난방 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게 공조기나 냉동기, 보일러 등 공기 조화 설비에 필요한 장치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하 계산을 한다. 부하 계산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설계형 최대 부하 계산이라고 해요. 왜? 외부의 온도의 최대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부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에너지 전략적인 방법으로 컴퓨터를 위한 동적 열 부하 계산. 이거는 뭐 시간당 몇 시에는 어느 정도의 용량이 들어간다라는 거 갖다가 다 이 컴퓨터로도 계산하는 거. 그건 동적 열 부하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많이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하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부하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실내 부하와 장치 부하, 여름 부하로 나눠지죠. 자, 여기서 칠판에다가 제가 판서를 하면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조기를 갖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조기에서 필터가 있을 거고, 공기 정화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히팅 코일이나 쿨링 코일을 갖다가 할 거고, 여기다가 이제 팬을 갖다 달아서 이렇게 쿨링 코일이나 히팅 코일을 할 거고, 여기서 해서 어떠한 실내에 이걸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할 겁니다. 그죠? 공급을 하고 환기를 해서 계속 순환을 시켜서 일정한 온도로 맞출 겁니다. 자, 이렇게 맞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쿨링 코일이나 히팅 코일에 뭐를 또 공급해야 되냐면은 히팅 코일에는 여기에 히팅 코일에는 이 증발기에서 냉수를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할 겁니다. 그죠? 냉수를 공급을 할 거예요. 공급을 해서 여기서 증발기로 빠져나와서 계속 서큘레이션 시킬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찬 물을 갖다가 공급을 해서 이 코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면서 공기가 이거랑 접촉해서 계속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열 취득된 거를 갖다가 취득된 만큼을 갖다가 여기다 공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요거는 실내입니다. 그죠? 실내. 이게 실내 부하입니다. 여기서 실내 부하. 그다음에 이 공조기의 이 코일의 용량 부하를 계산하는 요게 바로 장치 부하입니다. 네? 요게 바로 장치 부하. 장치 부하. 이게 공조기 부하예요. 부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일러나 이 냉동기에서 공부하는 요게 바로 열원부하입니다. 열원부하. 그죠?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하는 실내부하와 장치부하와 그 다음에 열원부하 요 세 가지로다가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하는 실내에서 발생되는 실내부하, 그 다음에 공조기 용량을 산정하게 한 장치부하, 열원 장치를 선정하게 한 열원부하로 나눌 수가 있다. 실내부하는 뭐냐? 실내부하는 여기서 보는 실내부하를 제가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 그럼 여름철에 실내의 온습도가 직접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요소가 뭐냐? 예? 예, 외기의 온도. 그죠? 외기의 온도. 외기의 온도가 이 실내에 취득이 되겠죠. 그죠? 그죠? 겨울철에 보면 외기 온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문틈이나 뭐 이런 데서 들어오는 틈새 바람이 있을 겁니다. 틈새 바람. 요것들은 겨울철에 우리가 그 실내 부하를 이 열 손실에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외기 온도나 틈새 바람. 그러면은 여름철에는 우리가 여기 외기 온도, 틈새 바람이 있을 거고, 그죠? 틈새 바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당 외기 온도가 있을 겁니다. 상당 외기 온도. 상당 외기 온도라는 것은 콘크리트 면에 태양이 이글이글 거리면서 비치겠죠. 그죠? 비치겠죠. 그러면은 이 콘크리트가 열을 갖다가 받아요. 그죠? 열을 받아요. 그래서 콘크리트에서 열 받는 것과 외기 온도를 조합한 온도. 요거는 표에 이 실험에 의해서 표에 그 온도가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어요. 방향. 그러니까 위도가 저기 방향이 뭐 동쪽이다, 서쪽이다, 동서쪽이다 이런 쪽을 다 해갖고 요걸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상당 외기 온도예요. 상당 외기 온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일사부하가 있을 겁니다. 일사부하. 예. 겨울철에는 일사의 태양에서 오는 일사부하를 갖다가 겨울철에는 고려를 안 해요. 왜요? 왜? 흐린 날에는 일사부하가 없는데 이걸 갖다 일사부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더 높아지겠죠. 자, 일사부하. 그 다음에 내부에서의 발열부하. 자, 조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커피포트라든가 기타의 부하. 그 다음에 사람이한테 나는 인체열 부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내부 발열. 그 다음에 틈새 바람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실내 부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실내 부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장치 부하인데. 자, 여기 실내에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있으면서 제가 숨을 쉬면서 어떻게 해요? 이 공기를 들여마시죠. 공기를 들여마시면서 산소를 흡수를 해서 뱉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죠?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실내 공기가 그 CO2의 양이 많아지죠. 그죠? 그럼 실내 CO2를 1000ppm 이하로다가 유지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것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 CO2에서 악영향이 나오죠. 그죠? 그럴 때는 CO2가 1000ppm 이하가 됐을 때는 이거를 갖다가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내 공기가 만약에 1000이라는 거를 갖다 풍량 1000이라는 것을 100의 양을 100이라는 걸 갖다가 만약에 공급을 했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100이 다 나가겠죠. 그죠? 100이 나가는데 여기서 100 중에서
70만큼은 환기가 되고 30만큼은 외부로 내보내버려요. 예, 외부로 내보내버려요. 이게 뭐예요? 실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30만큼을 들여보내는 거죠. 예, 신선 공기를 30만큼을 들여보내고 30만큼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이 환기가 되고 리턴이 되고 30이 들어와서 합한 100이 또 공급되고, 그죠? 그 다음에 30만큼을 버리고 70이 들어와서 30 합해서 100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30만큼을 외부로 버리는 것은 실내의 온도를 여름철에는 26도씨를 맞추고 겨울철에는 22도씨를 맞춘 거를 갖다가 이 많은 온도차, 그러니까 실내 공기가 겨울철에 22도면은 겨울철의 외부 온도는 마이너스 한 15도씨라고 그랬다면은 이게 델타-T가 얼마가 돼요, 벌써? 델타-T는 37도씨라는 온도가 돼요,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37도씨를 갖다가 높이려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될 겁니다. 그 들어오는 30%의 그 공기를 실내 온도를 갖다가 실내 공기만큼의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2도다. 그러면 추출 온도는 TD는 몇 도냐? 10도 차이가 나니까 한 32도씨를 갖다 공급을 해요. 그러면은 이 30%의 공기를 갖다가 32도를 갖다가 높여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조기의 부하가 그만큼 커져야 돼요. 그래서 요 공조기 부하, 외기 부하, 여기서 얘기하는 외기 부하, 요 외기 부하를 갖다 포함한 거를 갖다가 우리는 장치 부하라고 합니다. 장치 부하. 이 모든 것과 외기 부하를 합한 거, 실내 부하 플러스 외기 부하를 합한 거를 갖다가 우리는 장치 부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치 부하, 요거를 갖다가 냉방이나 난방을 할 때 뜨뜻한 물이나 냉수를 갖다 공급하는 거, 이게 바로 열원 부하입니다. 이 열원 부하는 보일러나 냉동기, 쿨링타워, 이러한 것들의 열원을 갖다가 이 장비를 갖다가 우리가 용량 산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